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과는 달리 현장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해고나 휴업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거리 천막 농성을 하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S&T 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공장 휴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12년간 연속 흑자이고 사내 유보금이 6천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째 휴업휴가를 보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최근 사측의 휴업이 일부 부당하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 하지만 사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부당하다고 판결한 부분은 법적 판단을 구해볼 예정입니다.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S&T 중공업 노조원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새해에도 경남 지역에서는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생산직 직원 전원을 해고한 한국사년.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회사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GM 창원공장과 KBR에도 분쟁의 씨앗은 여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33곳, 전국 3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뿐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전국의 체육선수단이 추위를 피해 훈련 장소로 경남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 지자체들도 동계훈련팀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열기가 뜨거운 창원 축구센터. 프로와 아마추어 축구팀 13개 팀 간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동계 훈련 장소로 전국의 축구팀들이 창원을 찾은 겁니다.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센터에 들어오면서 음식도 좋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올해 선택을 했습니다. 고성군도 동계 훈련팀으로 북적입니다. 전국의 축구와 역도 선수단 150개 팀 1,980여 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지 무료 입장 제공,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동계 스토브리그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스포츠팀은 541개, 1,800여 명. 다음 달까지 6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경남의 모든 지자체들이 동계 훈련팀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때문입니다. 지난해 겨울 동안 동계훈련팀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는 3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죠. 아무래도 배 차이 난다고 봐요. 모텔부터 해서 통다치 등등 지자체들은 선수단이 훈련과 함께 지역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창원시 사림동 경남기록원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불이 나 배관과 전기 배선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배관 철거 작업에 쓰던 산소 절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4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39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부인 최 씨와 이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4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최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30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활치료기관이 없어 멀리 타지를 전전해야 했던 농어촌 장애아동들을 위해 함양군이 경남 최초로 보건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요. 하지만 시행된 지 겨우 1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 보건소가 경남 최초로 도입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과 음악 치료는 물론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신체 재활 치료도 제공합니다. 농어촌 장애 아동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정부 성과대의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진주나 서울 가다 보면은 그 도로비,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이 없어져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력난 때문입니다. 고용 중인 치료사들의 계약 포기로 지난달 새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어촌 특성상 자격증이 있는 치료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져 지원을 꺼리는 겁니다. 병원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 역시 모집을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인건비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 생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예산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애만 태웁니다. 수산 솔직히 포기 상태고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지난해 보건소 재활 치료를 받은 장애 아동은 모두 38명. 또다시 멀리 도시 지역을 찾아 거리를 전전해야 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로 몽골 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호열 신부가 선정됐는데요. 봉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활력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를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온화하게 미소 짓는 이호열 신부. 몽골의 아이들을 처음 만난 때는 지난 2001년. 2살 때 아버지를 여인 뒤 지독히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에 혹독한 겨울을 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소매를 걷어붙여 아이들이 살집을 짓고 장학금 마련을 위해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지 어느덧 15년. 가난한 몽골의 아이들에겐 따뜻한 아버지로 와닿습니다. 이호열 신부는 우리 동화책을 몽골어로 직접 번역해 600여 학교에 무료로 배포했고 힘든 의료 봉사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그 청소년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끼는 후배였던 이태석 신부와 같은 길을 걷는 이호열 신부. 제6회 이태석 봉사상을 받은 그는 한없이 몸을 낮춥니다. 사랑은 곧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나에게 그런 활력을 주죠.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는 목요일입니다. 추위까지 겹쳐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어제보다는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겠고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는 길지 않겠습니다.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내림세로 돌아서겠고 일요일은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가운데 전국 하늘빛 쾌청하지만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동과 사천,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밀양 영하 4도, 창녕은 영하 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김해 9도, 통영과 거제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하루 중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4도, 합천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9도, 산청 7도, 거창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오늘 오후 대회의실에서 2017년 중소 중견기업 R&D 시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거제에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취업 캠프를 진행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표창장 등 모범회원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경남농협이 한 농업 전문 기업과 함께 시설 당근 국산 종자를 개발해 시범 재배를 거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제 통영 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어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규칙을 불법 변경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취업 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해 하청 근로자 100명의 상여금 삭감으로 한 해 2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가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진해만에서 대구가 하루 최고 4천 마리까지 잡히면서 수정란 방류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부터 진해만에서 대구가 하루 평균 3천에서 4천 마리가 잡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해마다 해온 결과 2003년부터 대구 어획량이 계속 늘면서 지난 겨울에는 25만여 마리가 잡혀 5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어난 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오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50억 원을 별도로 할애해 희망 두드림 특별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줄었지만 재산 피해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해 창원에서 61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지난 2015년에 비해 인명피해는 21.7% 감소했고 재산 피해는 24억여 원으로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보면 부주의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26개 지역에 83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경남도민의 여가 공간과 생태 자원의 활용을 위한 안민곡의 경관사업, 사랑의 공원 조성사업,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336곳에 모두 1,061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복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